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간밤 미국 시장은 제법 나쁘지 않게 잘 마감이 되었죠. 특히 이제 어제 사실 국내 장 중에 나스닥 선물이 한 0.2% 정도 아마 플러스권을 유지했던 걸로 제 기억에 그렇게 봤었었는데 어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푸틴이 핵 교리를 수정했다. 기존에는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뭔가 공격을 받았을 때 핵 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 이거를 좀 바꿔가지고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 국가에게까지도 핵 무기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라는 부분이 시장에 우려감을 주면서 나스닥 선물이 이제 미국장 시작 전에 마이너스 1%까지 좀 밀리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걸 드라마틱하게 이 끄집어 올리면서 미국은 전약 후 강으로 마감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한 상승에 일조를 했던 거는 다름 아닌 엔비디아고, 엔비디아는 내일 아침이죠. 내일 아침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의 시장을 끄집어 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따가 이제 미국 시장 차트도 한번 중간 체크를 좀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무조건 올라줘야 되는 자리인데 만약에 올라야 될 자리에서 상승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시장이 빠지면은 그에 따른 미국 시장은 하락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면서 시장을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만만치 않은 시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물론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최근 뜨거운 섹터도 있죠. 아주 아름답게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조선 섹터 굉장히 좋은데요. 뭐 빠졌다 하면 끄집어 올리고 빠졌다 하면 올리고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잘만 잡으면은 뭐 하루 이틀 안에 뭐 5에서 10%씩 계속 모을 수도 있는 섹터가 지금의 조선주들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저도 이쪽에서 단타를 많이 안 했는데 뭐 스윙 종목으로는 뭐 종목군들 한 3개 정도 그냥 묻어놓고만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빠질 때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가서 무지성으로 팔고 이 작업을 한동안은 계속 해야 될 정도로 좀 노가다 해도 상당히 많이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만큼 섹터의 강도라든지 추세라든지 그러니까 뭐 시장에 지금 현재 뭐 막말로 아주 심플하게 말해서 막 대안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시장의 흐름인데요. 지수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애매하죠.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걸 뭐 정확히 뭐가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시장의 반등은 결국 나올 거라고는 알겠지만은 그 반등의 시점을 탁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수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는데 이 업종의 강도는 확실히 조선이 최근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것도 이제 뭐 트럼프가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이 픽을 해준 트럼프 원픽 섹터가 조선이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자, 어려운 시장 다시 한번 시장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실 분들은 가입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알테오젠의 대형 세론과 제약바이오 동반 급락이 진행됐습니다. 알테오젠은 오늘 고점 대비해서는 한 15%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수를 상당히 알테오젠 한 종목에서 많이 끄집어 내린 일이 있었고, 동시에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기타 수많은 제약바이오, 특히 플랫폼 종목군들이 급락을 함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시장 지수를 끌고 내려왔죠. 사실 제약바이오를 제외한다면 지수는 아마 플러스가 났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적인 종목군들은 그렇게 크게 타격은 없었던 시장 흐름이었고요. 시장 확실한 주도주는 현재 조선 섹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낙폭이 큰 이 제약바이오가 반등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섹터가 막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며칠 조정을 받았다
싶으면, 하루 이틀 많이 빠진다 싶으면 제약바이오는 서서히 분할 매수하고 박스권 트레이딩 계속 해도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위치라는 종목의 거래대금이 1조 8천억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거래대금이 많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단일 종목에서, 그것도 시가총액이 상장할 때 700억짜리가 1조 8천억이 나왔으면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졌죠. 여기서는 아마 매매를 했어야 될 종목이었다라고 보여지고, 보통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유통 비율이 좀 적은 종목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 종목도 유통 비율이 33%뿐이 안 되는 종목에서 이제 기관이라든지 의무 보유가 그래도 좀 됐어요. 제법 20 몇 프로, 23% 정도 유통 물량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700억대의 유통 비율이 그 정도면은 시초가에 터진 거래대금 500억이었으니까 그냥 다 잡아먹고도 남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초가에부터 아마 누군가 뭐 세력이 있었다면, 이거를 의도적으로 계획을 했다면 시초에 다 아도친 이후에 주가를 끄집어 올려서 작업을 쳤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한 관점에서 좀 매매를 오늘 좀 많이 했던 게 신규주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의료 AI 섹터가 있습니다. 특히 루닛이 그러하고요. 또한 엔터 쪽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이 부분은 차근차근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로 인한 하락이 좀 나왔는데요. 환율은 그나마 좀 내려간 점, 그 다음에 시종 잔고가 그나마 좀 빠진 점은 긍정적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 제약바이오의 하락이 멈춰줘야 지수의 안정이 좀 올 것 같은데, 내일까지 일단은 빠지고 올라가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따가 알테오젠 차트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간밤 푸틴의 핵교리 수정, 나스닥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까지 상승하는 전략 후강 장세를 연출했는데,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 강세와 더불어 빅테크가 무난한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국 시장 바로 뭐 차트로 미국 시장을 차트로 일단 좀 본다면요, 나스닥을 좀 보면 의미 있는 구간이죠. 뭐든지 이 구간은 이 트럼프 허니문에 의해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일순간에 이 흐름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내일 미국에도 아주 중요한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이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러한 실적 발표와 함께 이 갭을 메꾸지 못하고 마감이 된다면 이거는 하나의 아일랜드 갭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아일랜드 갭, 여기서 만약에 못 올라오고 떨어져 버리면 다시 이 깨고 내려와 버릴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치고 나가면서 쭉쭉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 지수는 빠진다, 지수는 빠진다, 이런 식으로 반등을 했는데, 반등이 나왔는데 못 간다, 지수는 빠진다, 반등을 했는데 못 간다, 지수는 빠진다. 이 관점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장은 계속 이러한 구간을 다 이기고 갔죠.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반등을 못한다, 지수는 빠진다, 반등을 못한다, 지수는 빠진다, 이런 구간에 미국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지수를 잠깐 보면 코스피는 그래도 삼성전자의 자사주 발표 이후에 제법 강하게 좀 올라와 줬는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이제 뭐 증한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은행주들 등등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버텨지는 흐름이 있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면 또 밀려버릴 수도 있는 흐름이라, 지금 뭐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수적으로. 그래서 지수와 함께 가는 이 섹터와 종목보다는 지수보다 강하고 특별하게 시장을 이기고 있는 섹터 안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사실 이 정도 빠졌으면 저는 바닥이다 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워낙 지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좀 여진이 있는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여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코스닥 레버리지의 매수를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요. 혹여나 제약바이오가 더 밀리면서 좀 내려온다면 여기를 일시적으로 붕괴시키고 나서 쭉 올라가는 흐름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뭔가 시장에 대한 호재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데, 이 악재만 가득한 시장에서 올라올 때는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지수는 올라옵니다. 또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금투세 폐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금투세 폐지에 대한 부분은 12월 달 중에 아마도 이 법안으로 통과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진정 금투세가 폐지됐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시장의 자금이 일정 부분 순환이 될 때 지수가 유의미한 반등이 그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하나 버텨야 되는 구간이 맞다라고 시장을 해석해 봅니다. 자, 이어서 어제 이제 알테오젠이 어제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까지도 이 시가 6. 아무튼 시가 한 거의 7% 정도 떴다가 종가 마이너스 7% 가까이 마감을 했으니 15%가 고점 대비 오늘 밀려버리는, 말 그대로 빅세론이 터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시작하면서 대량의 음봉이 발생하면서 시가부터 끄집어 내렸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세론이 나온 거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다리던 내용이 나오면서 세론이 터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제약바이오 섹터가 약세를 보이는 흐름인데, 그간 많이 올라왔던 것도 맞고 이쪽 저쪽 이 많이 빠지면서 신저가 간 종목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키 맞추기도 일정 부분 있을 것이다 생각을 들고요. 또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물량 한번 털었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드는데요. 워낙 시가총액 1위 종목이고 대형주가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웨이로 쭉쭉쭉 밀려 내려오기보다는 이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 기술적 반등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낙폭도 크고 수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밀려왔기 때문에 그런 불안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 반등을 어느 정도 하는 강도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물량 조절을 일부 하면서 가는 전략도 필요해 보이고, 또한 제약바이오가 여러분들 과거에 매매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기억상의 제약바이오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신라전이 강했던 시절, 셀트리온이 강했던 시절, HLB, 그 다음에 움직였던 뭐 파미셀, 신풍제약, 그런 줄기세포들, 네이처셀 날아가고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동일 시점에서 가는 게 아니라 텀을 두고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가고 그 다음에 있는 넥스트 레벨, 넥스트 뭐 스텝을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진 종목군들이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하더라도 재료가 확실한 종목군들,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분할 매수로 대응해도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달 중에 지수를 여러모로 돌려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본다면은 그 지수를 올라갈 때 지금 뭐 반도체 칩스법 문제도 있고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확장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를 많이 올릴 것이냐, 아니면 2차 전지를 트럼프의 이 당선 이후에 적어도 취임한 이후까지는 상당 부분 노이즈가 많은데 올릴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시장 지수를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거는 저는 변함없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개별 섹터와 종목군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보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따 차트를 한번 보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하락 전환과 함께 사실상 이 알테오젠이 떨어지면서 혜성처럼 등장한 종목이 제가 볼 때는 루닛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의료 AI가 진단이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가 온다 라는 말, 사실 뭐 누구나 아는 소리겠지만서도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루닛의 재료는 정말 좋았던 부분이고, 일단 거래 대금과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이 심상치 않아요. 루닛이 이 상태에서 조정 없이 만에 하나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후발 종목군들도 동반해서 상승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루닛을 그냥 보는 게 저는 제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선이라고 생각하면 뭐 JLK 뷰노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루닛을 한번 기다려보고 그 외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뭐 의료 AI도 되는 거고 이 안에서 진단도 되는 거죠. 바이오다인처럼 자궁경부암 진단 관련된 이 로열티를 받는 기업도 어찌 보면 진단이라는 카테고리에 다 들어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함께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심상치 않고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 라는 거 인지해야 됩니다. 시장 주요 섹터로 볼 때 지금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가 약세 섹터고, 명확히 조선이 초강세 섹터로 볼 수 있다. 조선 쪽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종목을 들고 있어도 이제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신고가 구간에 가는 종목군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전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3일선이라든지 5일선, 내가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을 맞춰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말 그대로 돌파를 하는 이 돌파 구간에 들어가는 이 짧고 굵게 끊어쳐 버리는 매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적인 부분에서 시장이 분명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균적 반등을 강하게 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제약이든 반도체든 2차전지든 그러한 시점에 단기적으로 조선으로만 돈이 쭉 쏠렸다면 그러한 이 수급이 일시적으로 빠져서 옮겨갈 수도 있겠죠. 그 시점이 저는 매수의 시기다. 많이 밀리면 매수해라, 조선을. 왜? 트럼프가 원픽한 섹터가 일단 제약 그 조선 섹터뿐이 없다. 그러니까 봐라. 이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주항공 섹터는요, 스타쉽 6차 발사가 이제 오늘 보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세론으로 떨어졌죠. 12월 달에 이제 스페이스 X의 공개 매수가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우주항공 관련해서 지분 가지고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이번에 제일 세게 갔던 HVM 정도 지켜보면 되겠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쭉 올랐으니 기다려봐라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종목군들 그냥 볼게요. 일단 SK하이닉스부터 오랜만에 좀 보면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뜨뜻미지근한 한 흐름이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일정 부분 올라가 줄 알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갭이 들어도 바로 못 치고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오히려 하나 인더스트리얼즈는 잘 올라갔는데 최근에 반도체 안에서 그냥 밈처럼 가장 강한 종목이라 그냥 올라왔다 정도고, 지금 구간에서는 딱히 뭐 들어가고 할 구간은 제 기준에서는 반도체는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어제 음봉을 보였는데 이건 밀리면 받아도 된다. 밀리면 또 내려오면 받아라. 이게 끝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추세가 좋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추세가 괜찮습니다. MRO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안덕근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MRO 사업을 진행한다. 그동안 못했던 거는 토크가 다 차서 할 수가 없다. 우리 장사 너무 잘 돼서 못한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결국은 다 신고가 칠 것 같아요. HD 현대중공업도, HD 현대 미포조선도 이렇게 했다가 하루 정도 조정을 보이고 이거 신고가 칠 것 같습니다. 내일 바로 신고가 쳐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라 이런 종목은 예를 들어서 내가 기준을 3일선으로 잡겠다. 3일선 올라오면 3일선 근처에서 보고 그냥 손절을 짧게 잡고 대응하겠다,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아니면 좀 기다려서 11만 5천 원이라든지 이 하단에서 난 천천히 보겠다. 딱 두 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신고가를 보고 접근하면 손절 잡고 보는 거고, 눌림으로 볼 거면 분할 매수로 좀 기다렸다 사는 거고, 지금 방법은 없어요. 종목군들 현대마린 솔루션도 굉장히 좋죠. 차트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를 하던지 여기서
근데 돌파를 하더라도 여기는 매물이 약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찍어 눌렸다가 가는 게 저는 좀 더 이상적이고, STX 엔진도 지금 차트가 좋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5일 11선 맞고 가고 있죠. 그 말은 5일선과 11선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서 위로 올라갈 때 일부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매매도 무난하겠다. 종목군들이 지금 다 똑같습니다. 모든 차트는 전부 다 똑같아요. 종목들이 모든 차트가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전략도 다 똑같이 보면 되죠. 하나오션도 지금 제법 강한데요. 일단은 여기 만들어졌던 기준봉이 있는 자리죠. 오늘 이 자리에서 딱 36,000원 구간인데 저는 조금 더 밀리는 걸 좀 바랐는데 사실 그 자리까지 잘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밀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일단 생각이 들고, 중간중간에 깰 수도 있어요. 깨면 21선 맞고 가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가는 거고, 저는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들고, 주봉상 언제든지 이렇게 밀려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죠. 주봉상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이 35,000원이기 때문에 주봉 기준에서 이렇게 밀렸다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봉상 이 직전 고점을 한번 보러 갈 수 있는 흐름이라 그 관점에서 대형주를 보는 것도 괜찮고, 월봉 기준에서 일단은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월봉의 대량 거래를 터뜨렸다라는 점이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봉 기준에서 보면 이 윗꼬리들, 그리고 뭐 여기 구간이니까 이 안에 들어왔을 때가 좀 좋겠죠. 저주간 이번에 기준봉이 아주 강하게 뚜렷하게 쓴 종목이 하나오션이다라고 보여주고,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우주항공, 방산 두 개, 그러니까 조선 이렇게 엮여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 건 그렇게 썩 제가 볼 때는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강하게 갭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갭에서 누군가는 받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위로 치워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중간한 자리는 매매할 생각은 없고요. 만약에 11선을 깨고 강하게 밀어 내려오면은 추후에 한번 봐볼 것 같아요. 추후에 바로 가기에도 뭐 재료가 조금 애매해. 하나 시스템이 강하게 올라오긴 했어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오늘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일단 장 전에도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주봉상 5주 이평선, 예? 이렇게 강하게 타고 오는 이평선들이 있는 구간이 정확히 39만 6천원 선에 이제 어제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의미 있는 구간을 시가가 떴으면 여기를 절대 훼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구간이 오늘 갭을 들고 나서 바로 깨져 버렸죠. 여기가 21 이평선이고요. 이거를 바로 깨진다라는 것은 시가에 이런 식으로 초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깨져버리면 이게 다시 올라와도 이걸 올라갈 수 있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막판에는 이제 오늘 시가에 이 재료에 의해서 샀던 사람들의 투매까지 발생하면서 급락이 떨어지는 이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조정은 굉장히 강력한 조정이긴 하나, 떨어지는 지금 각도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깨졌다. 추세적으로 알테오젠의 추세는 이탈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월봉 기준에서 이 꼭지점에서 이런 안 좋은 캔들이 나온 거죠. 월봉 기준에서. 그럼 질적으로 보면 월봉의 이 5일 이평선이라든지 월봉의 이 기준선 전환선이 있는데요. 이 전환선 근처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보면 길적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이런 자리에서 지금 뭐 섣불리 신규 매수라기보다도 의미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길적 반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또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서 일정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그 박스권을 그릴 때 나머지 제약바이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동반해서 보면 리가켄 바이오도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고점 14만 5천원 잡고 지금 10만원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33% 빠졌으니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뭐 좀 더 약하니까 뭐 이런 구간에서 질적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월봉상 완전히 신고가를 만들어냈고 지금 밀리는 거라 뭐 이런 내려오면 이런 구간에서 실적 반등하겠죠. 좌우지간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밀렸다. 리가캠도. 그리고 ABL 바이오는 그 플랫폼 중에 제가 볼 때는 제일 약한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밀렸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훨씬 많이 ABL 바이오는
그리고 한올바이오팜하는 로이반트 회장 창립자가 이번에 규제효율위원회를 머스크와 함께 맡은 사람이기도 한데 약간 좀 얘도 답답한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장기간의 박스권을 형성해 놓은 구간에서 균적 반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을 좀 봐야 되는 자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바라보는 제약바이오는 몇 개 없어요. SK바이오팜도 원래 기다렸던 자리 이런 구간에서 일부 편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간 이유를 우리가 되면 이 신약을 승인받은 이 신약의 처방 건수와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거는 단기간에 올랐던 주가가 그냥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35% 이렇게 빠졌다라는 게 바뀐 거겠죠. 하락 엠파가 진행이 됐고 하락 엠파의 연장파까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는 균적 반등을 며칠간은 세게 나올 구간이다.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바이오다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약 바이오들은요 지금 바닥권에서 물론 많이 올라온 뭐 구간일 수도 있겠지만은 처음에 이런 종목군들이 상장하면서 엄청난 가치를 받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궁경부암에 대한 로슈의 제품 출시인데 그 18년도에 맺었던 그러한 이 성과가 이제야 시장에 나오는 구간에서 당장 내년부터 얘는 로열티를 받는 거죠. 시계열이 가장 빠른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가치가 이것뿐이 안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딛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전개되는지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약바이오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져서 심려가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지수 돌릴 때 여전히 시장 대비 강한 섹터다 라는 거 생각을 하고 보면 될 것 같고, 루닛은 오늘도 사실 저가 매수를 다 세팅은 해놨는데 이 구간도 빼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만약에 내일 뭐 바로 이렇게 돌려서 엠파동으로 가버리려고 그런 건가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데요. 내려 올렸다가 음봉 맞고 좀 이렇게 밀려줬으면 좀 좋겠어요. 눌림에서 좀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월봉으로 봐도 바로 위에 저항이 강하게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구간들이 다 저항이잖아요. 강력한 저항 구간들. 7만원이라는 구간도 아주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월봉에서 보면 이 22평이라든지 이런 구간들 66만원 구간 딱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지 영역이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강한 저항의 구간이라 좀 눌려주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눌림이 나왔으면 하고요. 그 눌림에서 잘 매수를 노려볼 계획이고, JLK도 바닥에서 좀 돌려주는 흐름이라 상대적으로 좀 약한 종목이라 바로 매수는 못하겠지만은 의미 있는 흐름에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구나. 대시세를 냈던 종목이 1년여간의 하락을 보이고 고점 대비해서 여기도 한 많이 빠졌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4분의 1 토막 났으니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라 바닥권에서 지금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구나. 자, 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터도 이 고점 대비해서 15만원 갔던 것을 4만원까지 뺐으니까 3분의 1 토막 내놓고요. 뭐 요새 종목군들 보면 빠지는 거는 대한민국 시장이 이런 거 보면 완전 개판인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 엄청난 시세 주고, 근데 이 올라온 만큼 실적도 동반해서 올라와서 잘 나왔죠. 그러다가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 장기 박스권에서 첫 파동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밀리겠죠.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6만원 이하권에 내려왔을 때 한번 관심을 있게 지켜봐도 되겠다. 일단은 내년 그 4분기 실적하고 내년도의 전망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눌렸을 때 보는 전략도 지금 생각해 볼만 하고요.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그 완성체와 위버스의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위버스 유료화 그런 관점에서 또 눌리는 거 흐름 볼 수 있고, 디어유는 먼저 엄청나게 쳤기 때문에 좀 건들기는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 의료 AI 쪽에서 이제 3 빌리언이라는 종목이 얘도 거래 대금이 제법 나왔어요. 2천억 정도 나오면서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내일도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지 좀 보면서 눌림 정도 한번
보면, 그러니까 단기 관점에서 이 박스권을 잘 만들어 놓고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도 이런 박스권, 이 하단 구간 내려와서 한번 봐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장중 뭐 상한가도 좀 들어갔는데요. 뭐 매매는 여기서 하고 이 구간에서는 약간 손절하고 여기서 들어가서 상한가에 다 팔았는데요. 상한가 들어가서 깨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상한가에 전량 매도했는데, 얘도 재료는 5분 만에 8,000종의 희귀 질환을 진단한다 라는 내용으로 좀 올라왔다 라는 거고, 오늘 신규 상장주가 제법 많았어요. 강한 게 위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거래대금 무려 1조 8천억이 터졌고, 장중 270%였나? 아무튼 왜 안 나오지? 장중 270%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저도 이거 다 이 구간들 다 발라먹지 못했는데, 이런 파동 하나하나가요 10몇 프로라 들어갈 때마다 막 15%씩 수익 났던 것 같은데요. 얘도 제법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반 팔고 여기서 불타기 해서 올라올 때 여기 꼭지에서 못 팔고 중간에 팔았는데, 이 봉 하나가 27%라 중간에 좀 팔고 종배식으로 여기서부터 잡아가서 시간의 첫 타임에 전락 날리면서 오늘 매매는 이쪽 종목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파동은 여기서 들고 왔다가 여기서 못 팔고 떨어질 때 팔아버렸네요. 떨어질 때 팔아버리고 마지막이 원래 가장 시원하게 가고, 이런 종목군들이 통상 그래요. 이렇게 거래 대금을 키우면서 올라갈 때는 이 슈팅존을 좀 주고, 항상 중요한 게 만 원이 넘어가면 관성적으로 15,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보러 가는 습성, 그리고 이 강하게 거래가 터진 구간들 돌파가 나오면서 악성 매물대가 생겼는데, 이 매물대가 돌파가 되면 타이트하게 올라가는데, 또 여기에도 보면 2만원의 라운드 피겨가 있죠. 이 라운드 피겨를 건들면 단기 폭발하는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눌림 한번 이렇게 잡았었는데 2만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구간에서 종가 무렵에 돌린다면 종배 대응, 이런 거 관점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쓸만하죠. 그리고 에이럭스 라는 종목도 오늘 거래 대금 한 800억 정도 터지면서 올라왔습니다. 얘는 이제 얘도 신규 상장주라 수급적으로는 지금 불안해요. 불안한 종목인데요. 소형 드론을 미국 국방부에 납품을 협의 중이다. 드론은 지금 현대전에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강하게 좀 올라왔다라는 거 봐야 되고, 이 종목은 굉장히 또 지저분했습니다. 종목이 요즘 종목군들이 아주 지저분한 흐름인데요. 포커스는 뭐냐면 미국 국방부에 드론을 납품을 이제 협의 중이다라는 내용과 강하게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한번 지지받는지 정도만 내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드론 이슈가 연속되면 좋은데요. 저도 이 구간에서 못 보고 이렇게 급락을 했으면 그냥 죽어야 되는데, 이걸 다시 끄집어 올렸다라는 거 의미가 있어 보여서 얘도 들락날락 하면서 좀 매매를 몇 차례 했던 것 같고요. 이 조선에서 이제 오리엔탈 전공이라든지 있는데, 얘는 돌파로 좀 매매를 들어갔고, 나중에 이제 이게 이재명 관련주라는 거 좀 들어가지고 최근에 여러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이제 사실 보면 이 대한고래도 좀 종목군들을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사실 우주항공 쪽도 오늘 급락을 했는데 어느 타점에 가면 다시 봐야 될 종목군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상화폐라든지 좌우지간 종목군들은 많은데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항상 부족한 것 같네요. 아무튼 시장 쉬우면 쉬운 것 같고 어려우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시장 같은데, 여러분들 잘 유연하게 대응하셔서 항상 돈 많이 버시는 그런 투자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창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